가지가 앞에 나와 있는 product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are helping이라고. 자, 이렇게 동사와 주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주어를 꾸며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보통 시험에서는 스위치 문제를 많이 내는데 얘는 스위치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복수형이고 여기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스위치로 뭔가 함정을 내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품들인데 뭐뭐와 같은 제품인데 big flat light switches, 크고 평평한 조명 스위치,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크고 평평한 조명 스위치, 그렇죠? 그리고 doors with easy handles, 편안한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문.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옛날 손잡이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생긴 게 많잖아요.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 근데 이런 형태면 이제 좀 잡고 열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리고 phones with touch buttons. 그래서 터치 버튼을 가진 전화기, 이런 것들. 저기 너네 이 띡띡띡띡 누르는 핸드폰 써봤어요 혹시? 터치식 말고? 그래요? 써봤어? 니네들 폴더폰. 뭐 그쵸, 예전 거 이제 뭐 폴더폰이나 이런 거 누르면 이제 그때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따다다닥 하고 눌러야 되잖아요, 직접. 그걸 써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채권은 아니고 어렸을 때 이런 거 아니야? 저는 핸드폰 쓰기 전에 초6까지 불렀습니다. 어? 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 저는 초6 때까지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폰을 처음 쓴 게 중1 때였거든요. 중1 때. 저는 좀 빨리 쓴 편이에요. 우리 반에 핸드폰이 2명밖에 없었거든. 나랑 딴 친구. 저는 좀 빨리 쓴 편이에요.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걸 띡띡띡띡 눌러보면 아는데 은근히 그게 이제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노약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손가락 악력이 좀 없어서 누르기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터치식 버튼도 이제 편리하다라는 취지로서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are helping,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live better lives,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별건 아닌데 잠깐 보자면, 여기서는 우리가 live라고 읽어서 살다가 되는 거고, 얘는 life의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lives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lives라고 읽어요. lives 이렇게 읽어야 돼. 굳이 발음을 쓰자면요, lives.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발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어서 look around you.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Feel the difficulties of people. 자,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보세요. Who are older or weaker. 자, 여기서 또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뒤를 보니까 어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앞에 사람 나왔으니까 who라는 형태를 썼죠. for older or weaker니까 더 나이 들거나 더 약하다가 아니라 약한, 니은자 같이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봐라. And 그리고 try to find solutions. 자,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라. 자, 우리 try에 to가 나오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해서 하죠. From their point of view. point of view는 관점. 따라서 그들의 관점에서부터. 다시 읽어보자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더 나이 들고 더 약한. 자, 여러분보다 더 나이 들고 저요. 더 약한. 제가 더 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제 관점에서. 알겠죠? 맞잖아. 틀린 거 없잖아. 내가 너네보다 더 나이 들고 더 약한 거 맞잖아. 야. 아니 왜? 니네가 더 세. 내가 만약 소윤이랑 80하면 내 팔 부러질 거야. 소연이 다니 원래 이런 애들이 이게 통짜예요. 원래 힘 겁나 세요. 이제 보기보다. 예. 내가 그때 말했잖아. 모른다니까? 여기서는 네 막 이러면서 되게 순진한 척하지만 또 나가서 몰라요. 힘들었다 이러면서 이럴 수 있어요. 자, you could be the next Patricia Moore. 자, 여러분은 다음 Patricia Moore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ake 나왔으니까 또 동사 원형이죠. 이렇게 짝입니다.
and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everybody. 자,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make의 쓰임새가 3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역동사 make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make 목적어 형용사도 나왔고 make 목적어 명사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a better place 해석할 때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얘는 당연히 뭐뭐를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 1, 2, 3, 4 나왔는데 우리가 또 내용 정리할 때 본문 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본문 2를 읽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이제 뭐 이런저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구나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본문 2에서 알고 보니까 그게 26살의 젊은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사람이 뭔가 이 노약자들의 힘듦을 이제 좀 직접 알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본문 3번에서 나온 거는 이제 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떤 거를 발명을 했는가, 어떤 걸 설계했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예시까지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만 너네가 생각할 줄 안다면 제2의 포스트 이 패트리시아가 될 수도 있다. 너네가 또 그런 디자인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어봤으니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법 수업을 할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까 퀴즈 맞힌 분들은 이거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빵은 안 돼. 한테 왜 이래?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지유 같은 데 아닐까? 맞지? 지유도 하나 줘. 핑크가 아닐까? 응. 맞지 않아? 인터넷에 쳐봐. 이게 써놓고 되는 거 봐. 기억되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 통을 사놓고 한 개도 안 먹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주려고 산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려고. 근데 니네보다 고딩 애들이 더 많이 먹었어 이거를. 맨날 와갖고 남자애들이 네, 저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유. 못 맞춘 친구들은 가지고 맞춘 사람들은 2개씩. 뭐라고요? 맞춘 사람들은 2개씩 먹고 못 맞춘 애들 하나씩 주시는 거 같아요. 딴거 볼게요. 쌤 안에 노란색밖에 없던데요. 그러니까 진이가 하나 남은 핑크색이 먹었으니까. 있는데 여기. 있어요? 어. 핑크 2개였어? 아 어려워. 아주 그냥 환자들밖에 없고 아주 그냥 여기는. 진짜 어려워. 선생님 파일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여기 있어. 터질 것 같아요. 당해가지고. 아이 한 방에 기회 주시게. 아니야 30kg를 짊어지고 있는 거. 몸무게 공개하는 건가요? 상체 몸무게 공개인가요? 자, 뒤에 상처만 말하고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아니요. 머리가 아프고 가니까. 정말. 야, 내 아들내미도 30kg는 넘어요. 자, 실패할 게 많은가요? 거의 뭐 이제는 그 질문이 듣고 여기 다 못 들어가겠죠. 스트링 이렇게 써야 돼.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스트링 이거를. 소대꾸는 어쨌든 아까 했다시피 이제 투투랑 또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투보정사랑 또 연계해야 되고 또 소대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붙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소대시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역공사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좀 할 게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대부터 한번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참 이거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원래 그 배치 테스트 숙제를 내줬었는데 이제 숙제를 내려 했었는데 안 내줬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여진이랑 그리고 이제 소윤이는 수업을 못 듣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치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한 거고 오늘 내줄 거예요. 아하. 오늘 내줄 다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아서 이제 좀 적당히 잘 조절해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오늘 분산 개념 테스트 봤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남은 거 개념 테스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소대 사이에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주어 동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소 형용사 부분 있죠. 여기가 원인이에요. 원인. 너무 뭐뭐해. 그래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so that 주어 can't라는 형태는 이렇게 to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이 나왔는가 한번 보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so that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so that can't를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울 때 요거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데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줬는데 여기서 추가로 여기에는 it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it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so that을요 이번에는 서치어 혁명의 구조로 이렇게 쓴 버전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책에 나와 있는 건 딱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책에는 so that can't 그리고 서치어 혁명 딱 요 정도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so that can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can't가 아니라.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기를 할게요. 일단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이제 so that 본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나 해석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작성이 되어
알겠죠? 근데 소렛이 8단원 네네네, 8단원이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형태를 제가 가장 기본 형태만 쓸 거예요. 기본 형태. 형태와 해석.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태죠.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요 버전이죠. 이거를 좀 잘라서 해석할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서 해석하자면요. 너무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해석하면 또는 부사라면 너무 뭐뭐하게 이렇게 되겠죠. 대만 해석하면 그래서 주어가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잘라서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 그래서 얘가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 그래서 얘가 뭐뭐하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문법을 배울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은 어떤 품사인가라는 거.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품사는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so와 대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 형용사는 보통 보어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보통 중등부에서는요, 이 형용사가 보어 역할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대절, 요 대절만 따로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 덩어리만 놓고 보자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소대 구문은요, 품사가 이 소대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는 점, 이거를 제외하고는요, 품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익히 소대 구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해볼 건데, 그게 바로 이제 so that can't와 so that can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주어의 can 동사 원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to 동사 원형 형태로 쓸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바꿔보자면 so라는 녀석을 to라는 형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that 주어 can't를 to라는 형태로 바꾼 거죠. 됐어요? 이러면 똑같아지죠. 물결 자리 똑같고 동사 원형 자리 똑같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의미상의 주어가 나올 때가 되는 건데 아까 책에 나와 있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던 예시가 이거였어요. The box was so heavy. 너무나 무거워. 네. 그래서 she couldn't lift it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영작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많이 틀리는 거 1순위가 뭡니까? 시제예요. 시제. 저는 can't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was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에 맞춰서 써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것부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so that couldn't라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바꾼 것처럼 이제 투투로 바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the box was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바뀌죠. to. 바뀌는 부분만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to heavy. 자,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문장의 주어 the box와 대절의 주어인 she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준다?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for her.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쓰는데 투부정사 쓸 때는 여기 lift로 써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러고 문장이 끝나는데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래.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줬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it을 썼는데 여기는 it을 안 썼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한 문장. 맞아요. 기억하고 있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바로 그건데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윗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어 동사만 표기해보면 the box 주어, was 동사가 나왔고요. 아래 문장에서는 she라는 주어와 couldn't lift라는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that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복문이라고 불러요. 복문.
복문. 우리가 단수는 한 개, 복수는 두 개 이상이잖아. 단문은 문장이 한 개, 복문은 문장이 두 개 이상.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복문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윗문장 대슬 기준으로 앞뒤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앞문장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도어라는 형태로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대 뒷부분을 봤을 때도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또 하나의 완전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대슬 기점으로 서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된 문장이에요. 독립된 문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it이라는 형태를 안 써버리면은 어법상으로 오류가 생기게 되겠죠. lif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래 문장은 어떠냐면 the bus was 여기에만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후보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태여 it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it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the bus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it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it을 썼느냐? 다시 한번 대슬 기점으로 여기서 문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요 안에서만. 그럼 여기서 it을 쓰지 않으면 그녀가 뭘 들어올릴 수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래는 이 통으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까 지인이가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it이라는 형태를 쓰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the bus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이라는 형태가 맞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투투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것만 지금 이제 냈는데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서술형으로 내면 참 좋겠지만 이번에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이 소댓 구문으로 시험을 내고 싶어. 뭘로 낼 거야, 여러분이라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음 중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같지 않은 걸 골라. 의미가 다른 걸 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번에 7과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주어진 주어 파트에서 의미상주어도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의미상주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7, 8과를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출제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문장을 줘요. The bus was heavy that she couldn't lift it. 요 문장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는 써놓고 예를 들어 의미상주어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여기다 it을 써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겠죠, 당연히.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즉 1번 뭐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는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2번 어쩌고저쩌고 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똑같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거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글 보기를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 라는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영작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영작해보고 그걸 그냥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치어 혁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본문 수업할 때 제가 한 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서치어 혁명 너무나 멍한 명사고 명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3번은 대세 주어에 can의 동사원형을 쓰는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꿀 때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enough에 to 동사원형을 쓰는데 다만 이 물결이 앞으로 가는 거죠. 됐어요? to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사리를 꼈는데 enough to 같은 경우는 이렇게 enough가 물결 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to라는 녀석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든. 근데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쓸게요. 뒤에서 앞으로. 됐어? 그래서 이제 뒤로 보낼 겁니다. 자, 예시를 바로 써볼게요. 예시. 자, 만약에 he was so small that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대. 됐어?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시제예요. 시제. 코드.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틀려오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같은 말을 제대로 바꿔볼 건데 어떻게? So smart that에다가 he could 이런 부분.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he. 자, 요번에는 잠깐 쓰기 전에 보자면요. 대절의 주어와 문장 주어가 일치합니다. 둘 다 he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볼게요. He was. 그 다음에 so smart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smart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smar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가 나오게 됩니다. enough. 그 다음에 to의 동사원형 형태인 so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뒷부분 the blah bla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만약에 문장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데 의미상 주어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 serve 바로 앞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가끔 가다가 enough 앞에다가 쓰는 경우 있는데 아닙니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얘는 해석이 좀 다른데 위에 거는 그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고 아래 거는 그가 그 문제를 풀기에 아까 이 투부정사랑 해석이 똑같아요. 뭐뭐 하기에 풀기에 충분히 똑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enough를 꾸며주고요. enough는 또 smart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부사가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so they can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찌 보면 번외편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로 요 동사 자리에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will이나 또는 can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뭐 may를 쓰기도 하고요. will, can, may의 동사원형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해석을 얘는 좀 쓸게요. 얘네들은 제가 따로 해석을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소대 구문과 똑같죠. 다만 can't냐 can이냐 이것만 다른 거니까 아까 소대 구문의 해석을 써놨으니 해석을 안 썼습니다. 얘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얘는요 주어가 동사 하도록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또는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동사 will, can, may라는 녀석과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좀 이제 상식적인 선으로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 조동사라는 걸 혹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문법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동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진아 조동사가 뭐야? 조동사 뭐 F 이런 조동사가 뭐냐고 조동사 이런 애들이 조동사잖아. will, can, may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조동사의 개념이 뭐냐는 거야. 조동사의 개념 잘 모르겠어요? 수입이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지금 쓴 거. 시간 지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아는 사람 없는데.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한자적인 이제 말풀이로 하자면요, 이제 조가 도울 조자예요. 우리 보조해준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때 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게 한자 의미로서는 동사를 도와주는 애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조동사는 추측을 말해주는 거예요. 추측. 어떤 조동사든지 간에 다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그럼 so that 뒤에 왜 조동사를 이렇게 주로 쓰느냐?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조동사들이 많이 나와.
will을 쓰든 can을 쓰든 may를 쓰든 전부 다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쓰느냐? 하기 위해서잖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행동을 한다는 게 100%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를 쓴다는 건 추측이고 조동사를 안 쓰면은 100%거든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 이건 100%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먹을 수도 있다. 이건 뭐예요? 100%는 아니죠.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물을 마실 때도 있고 안 마실 때도 있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성의 의미가 이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100%가 아니구나. 그거를 아까 이제 여진이가 표현한 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뭔가를 100%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할 수도 있기 위해서냐 약간 이런 추측성의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will, can, may를 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의미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 소대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투라든가 아니면은 enough to라든가 이렇게 바꿔 쓰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so they can't나 so they can은 하나씩 있었죠. to, enough to 이렇게. 얘는 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이 so that 주어 동사를요. 이 so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얘를 두 단어로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여기다 쓸게요. 저는 다리가 없어서 in order that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in order to 동사원이에요. 그렇죠? 그때 in order to 해석을 어떻게 하죠? 똑같네요?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됐어?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절 버전으로 쓰느냐, 구 버전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쓰느냐, 아니면 투부정사를 짧게 쓰느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는가? 지금은 똑같이 절 버전으로 썼는데, 자, 투부정사로 쓴다면 그냥 투동사 원형 써도 돼요. 왜? 이 자체가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됐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in order to 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하나 더 있죠. 어떤 형태 있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 이거 두 개 말고 하나 더 있죠. so로 시작하는 거. so as to 동사 원형. 그럼 여기서도 so로 시작합니다. 됐어요?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so that의 의미에 지금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대절의 주어가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대절의 주어랑 문장 주어랑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투부정사로 쓸 거라면. 됐어? 그럼 의미상 주어를 각각 투부정사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항상 말하지만 의미상 주어는 어디다 쓴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조동사를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예시를요. 자, 우리 엄마가 나를 열심히 공부하게 했어. 내가 A 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됐어요?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A 등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장 구조를 봤을 때 so that이 붙어 있고요. 주어에 조동사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여기서 could를 쓴 이유는 CJH 한 겁니다. CJH. 됐나요? 내가 일부러 계속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요런 형태들로요. 그렇죠? 자, 바꿔 쓸 때 일단 in order that은 그냥 똑같이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얘만. 이 so만 in order. 이렇게 쓰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투부정사나 in order to나 so as to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건 좀 노가다스러우니 in order to를 이용해서만 하나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앞부분은 똑같이 가도 되니까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my mom 어쩌고 여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so that 부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in order to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문장 주어는 my mom인데 대절의 주어는 I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겠죠. for me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소부정사 to get on A grade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내가 A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 됐나요? 열심히 하도록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so as to로 쓸 거라면 여기다 so as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그냥 투부정사 쓸 거면 그냥 날려버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버전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전부 다 so that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so that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험 포인트는요, 아까 지인이가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 어떻게 나온다? 두 문장을 주고 서로 바꿔 쓴 다음에 이 바꿔 쓴 게 올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글 주고 영작 제대로 한 거 골라라. 이런 유형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식에서 낼 만한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뭐만 잘할 줄 알면 돼요. 영작 연습 많이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문장 바꿔 쓰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이것만 되면은 이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우리가 항상 문장 전환할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시제예요, 시제. 이런 거에서 우리 틀리지 말자고요. 보통 문장을 너네가 이 so that can't, 막 so that can 이런 구문 보면은요, so that can, so that can't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거에서 맨날 틀려요. 막 말 같지도 않은 스위치에서 틀려오고요, 시제에서 틀려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만 실수를 안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so that 구문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를 가볼게요.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첫 페이지를 봐서요, 이제 사역동사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볼 건데, 시간 관계상 사역동사를 이제 다 진도를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제가 이제 좀